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철근과 급부집에 대한 네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은 전번 시간에 자주 출제되는 깽폼, 대형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좀 구체적인 항목, 다시 말해서 아이템 이외의 보조사항에 대한 설명도 내가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기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내가 답지를 채우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그림 하나면은 보조사항이든 아이템이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내용의 길이를, 내용의 페이지 수를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시험에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철근 및 급부집 네 번째 수업으로 현장 급부집 시공상 유의사항. 현장 급부집이라는 것은 이제 대형 급부집 깽폼을 포함해서 내부에 하는 알폼으로 하든지 유로폼으로 하든지 요사이는 또 알루미늄폼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이 내외부 전체에 대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지를 보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두 페이지 한 장으로 봄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한눈에 보이는 장점을 이용해서 한 페이지로 하지만은 답지는 세 페이지로 작성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성능 같은 경우에 요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일반 급부집, 합판 급부집을 하거나 유로폼이나 알루미늄폼, 내부는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외부는 이제 깽폼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시공상 유의사항은 이 아이템은 전번 시간에 했는 내용대로 한번 칠판 강의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대형 급부집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별로 유의사항과 또 동바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차별로 하는 것을 중점관리사항을 항목별로 이렇게 타워 크레인의 양중시, 다시 말해서 사고가 주로 깽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점관리사항, 그리고 RCS, ACS에 대한 요 사이 주로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줄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졌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동바리에 대한 것은 이제 목재에 받치는 동바리와 일반 지하의 높이가 높은 곳에는 이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죠. 요 사이는 다 시스템 동바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존치 기간에 대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별도로 공부를 또 조금 1시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필라
다른 것은 이 동바리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어, 많이 설치를 하고 그 해체를 할 때에 이렇게 그 필라 중간에 있는 것은 나중까지 이렇게 손질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거푸집을 해체하더라도 요 남겨두는 요 중간에 있는 것을 필라라 한다.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다 나오지 않을 때에도 다음 공정을 위해서 거푸집을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깽포 민양 과정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요것을 간단히 보면은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이러한 그 보조 사항도 이러한 그림만 있으면은 이렇게 4개뿐만 아니라 4개뿐만 아니라 항목을 만 10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훈련만 하면 충분히 된다는 것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요 이번 문제에 그 한 번 더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거푸집에 대한 그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푸집 전반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 여러분이 반복 그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복습 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 거푸집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 거푸집은 이제 당연히 외형의 대형 깽폼도 그렇지만은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 폼으로 하거나 혹은 그 유로폼을 하죠. 유로폼을 하는데 알루미늄 폼은 재료 자체가 알루미늄이고 유로폼은 내수 합판에다가 그 앵거를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형태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내부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폼이든 유로폼이든 이렇게 이런 유로폼이든 알폼이든 간에 첫째 재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이템을 할 때 첫째 이 그림을 가지고 대형 거푸집이든 마찬가지죠. 뭐 사기를 치고 사전 기본 계획 수립 철저, 두 번째는 이게 튼튼해야 되죠. 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 세 번째는 이 틈 사이에 밀실하지 않으면은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새어 나오죠. 그래서 이 수밀성이 있어야 된다. 수밀성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유로폼이든 깽폼이든 모든 자재를 위에 층에 이제 반복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전용성이라는데 전용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크리트 타설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처갑에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갑 관계. 그 다음은 이게 내부 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체 부위별로 어떤 그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위별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위별 각 부위별 그 시공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로부터 해서 차례대로 뭐 기둥으로부터 해서
슬라브, 뭐, 이렇게 창문,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건물을 보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창문에 대한 것은, 것은 여기에 어떤, 에어포켓을 구멍을 두지 않으면은 콘크리트 사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가줘야 이 콘크리트가 채워지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 정도 이렇게 콘크리트가 안 채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포켓들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그 천정에 그 부집을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지지대로 씌워서 안 무너지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스포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길다면은 이 재료는 빨리 해체하고 위에 층에 전용 다시 반복 사용해야 된다면은 여기에 중간에는 요 해체하지 않고 요 부분을 분리 가능하도록 시공해서 하는 요 부위에 대해서 요걸 필라라고 합니다. 필라. 필러라고 하는데, 요거는 먼저 해체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하면은 이 처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받치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죠. 그것을 나중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 방법을 필러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발이에 대한 내용 뭐 이러한 것을 기재해 주면 되고, 뭐 필요하면 필요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적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중점관리사항, 이번 시간에 그 1시간을 그 부집에 대해서 더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 아이템을 제외한 세부적인 그 항목에 대한 내용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많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훈련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있고, 타워 크레인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고리에 자 깽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깽폼이.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그 볼트를 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 타워 크레인에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요 고리부터 이제 튼튼해야 되겠죠. 튼튼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이 와이어 로프도 튼튼해야 되겠고, 여기에 인양고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철제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데, 이것도 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판이 이거 깽폼이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면은 비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 인양했을 때 옆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타워 크레인 양중시 주의사항 이렇게 했을 경우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타워 크레인의 요 고리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요걸 확인을 잘 하자. 그리고 와이어 로프가 그 튼튼하도록인지 확인을 하자. 인양고리를 철저히 잘 설치하자.
그 사람이 이제 볼트 같은 거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풀 때는 사람이 있죠. 그럼 풀 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양을 같이 하다 보면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고 그 뭐 볼트에 대한 그 볼트도 이렇게 그 제거하고 또 상부로 올라갔을 때 볼트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고리를 부어서 타워 크레인하고 연락이 잘못돼서 이렇게 그 해체해버리면 추락하겠죠. 그러니까 이 볼트에 관계되는 이 사고율도 굉장히 많다 이래 보고, 이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부산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요원도 배치되어야 되고, 부산물로 인해서 어떤 위험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따지보면은 이거 뭐 10개 이 그림을 가지고 한 10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보조적인 사항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문제상에도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만약에 답지에 스케치 하듯이 그려서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찾으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RCS나 HS에 대해서는 전부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 예를 들어 수밀성이다 이렇게 하면 수밀성에 대해서 그 보조 항목을 이렇게 쓴다면은 이 재료에 대해서 수밀하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번에 얘기했듯이 장단점 찾을 때와 같이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시공할 때 안경을 사용하자, 뭐 이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재료는 당연히 이제 그 정밀성을 요구하죠.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밀하려면은 레미콘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수밀해야 되고, 사람이 봤을 때 이 틈 사이가 있는가를 확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시공은 당연히 그 시공에 대해서 연결, 이 하나의 셋업과 다른 셋업 간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쉽게 할 수 있는 시공성이 있어야 되고, 이 공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복 사용함으로 해서 이게 해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쉬워야 되고, 뭐 안정성은 당연히 뭐 그 재료가 가벼워야 뭐 안전하고 설치하기도 편하겠죠. 그래 경제적인 것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사용해서 꼭 이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뭐 순서를 바꿔도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을 이렇게 부수 항목을 기재할 때는 그림 방법을 하든지 이 방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채우기가 그 어렵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반복해 가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